이마옥 집사님이 어, 너무 새로운 걸 더 많이 들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세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드시면서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는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의 문제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사가 있냐? 진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진짜 천사와 싸웠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에 정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 퀘스천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천사가 우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천사들 저기 목사님들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대접했다. 이게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옛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것도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진짜 뭐 흔히 있는 얘기죠. 그 뼈 빠지게 가난해서 초가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이 굽은 할머니가 들어오더래요. 자기 집으로. 그다 목사님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가 근데 들어오자마자 자기들이 진짜 뭐 흔히 뭐 이거 흔히 그 스토리인데 어쨌든 그날 정말 먹을 끼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도 결국 자기들은 먹을 것도 없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등이 굽은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자기들 밥 먹으려고 진짜 밥 하나 넣고 딱 있는데 딱 그냥 자기 이 밖에서 이제 이 작은 집이니까 문 옛날 집 아시잖아요. 그 초가집 앞에 되는. 그러니까 밥상 들여놓고 막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러니까 자기 배고프다고. 뭐 우리 때 부흥사들이 뭐 많이 한 얘기해서 그게 진짜인지 뭐 그냥 흔한 스토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그러더니만 거기 앉아서 나 배고프니까 내가 먹겠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열심히 먹더래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다가 자기들도 너무 배고픈데 그 할머니가 다 먹어치우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앉아 있는데 분명히 이 그 저기 농이 농 같은 게 있는데 먹더니 글로 들어가더래요. 농문을 열고 글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왜 글로 들어가시냐고 해서 그 할머니 따라갔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천사를 대접해서 그 일 있고 나서부터 성도들이 부흥하고 이런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존재들은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이제 쭉 들어봐서 알겠지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수련회 때는 그래서 지난번 수련회 때 결국은 어, 이, 이제 결국 이제 이 분의 정말 그 이 천재적인 정말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컨트롤드 시스템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성경적으로는 이 컨트롤드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경에 귀신이 나오고 뭐 마귀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많은 것은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설교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그냥 고소자일 뿐이고 사단도 그냥 고소자일 뿐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존재들이고 사실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 다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는 결국 어, 다시는 정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또 정죄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게, 네가 정말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네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누차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의 핵심적인 그것은, 사단은 결국 고소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패배했다는 건 다시는 우리 이 세상에 고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든 뭐를 당하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이 영적인 현상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도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 뭐냐면 예수님도 그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는 컨트롤드 시스템. 뭘 컨트롤해요? 선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이 굿니스가 이게 유지되는 거. 이게 유지되는 거. 이게 그 컨트롤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전쟁과 정말 살상과 이거로 망하지 않고, 결국은 뭔가 신성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돼. 이거를 깨닫는 게 바로 이 컨트롤 시스템이고, 이것이 이제 UFO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특징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성모 발현에서 나왔지만, 성모 발현은 대표적으로 정말 그 여성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약자들의 편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약자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의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 제가 우리 서경 형제한테 그 일론 머스크랑 이제 세 명이 대담한 프로그램을 이제 그 번역 한번 해보라고 제가 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랑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2시간 반 동안 토론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 그록을 만들지 않냐?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록에게 이거를 심어주면 자기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마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심어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모성애를 심어주면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신이라는 존재가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냐? 왜냐하면 부모는 막 태어난 자녀보다 뛰어난 이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성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자녀의 밑에서 그들을 서브해 줄 수 있는 게 부모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지능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지만 그들의 밑에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면 결국은 마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류가 살아난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 것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은 마더십이죠. 실은 우리를 지켜주자는 주님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너 그록에다가 마더십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인공지능 우리보다 분명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3년 후면 뭐 더 비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공지능이 마더십이 있다면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우리를 부모처럼 서브해 줄 거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정말 그 논리적인 그 얘기들이죠. 어쨌든 뭘 말하냐면 이 모성애라는 것, 이 컨트롤 시스템의 어떤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것이 그냥 내재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세상에 진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처럼 이 우리 삶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키시는데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지키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도 지금 직장이 이렇게 될까 너무나 마음이 힘드시죠. 그렇죠? 은퇴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 우주에 이게 담겨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이게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얼마나 자유함이 생겨요. 실은.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 모든 걸 한 사람들의 결론이 우주는 마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평생 연구해 봤더니 UFO 현상의 핵심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종교와 철학과 모든 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럼 그거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이거에 또 다른 통찰력을 가진 로버트 비글로라는 사람의 이 경험을 통해서 자크 벨레와는 또 다른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 결론은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번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결론에 도대체 도달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마이클 이그너랑 엄청 유명한 그 신경생리학에서는 하여간 뭐 대가예요. 이 8,000명의 사람의 뇌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 신경 이쪽에 이제 그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이 원래는 완전한 이제 무신론자였어요. My textbooks in medical school describe the brain as like a computer, it's like the hardware and the automatic seizures. And they never do. The answer to that is, I think, transmitters, chemicals that affect on and so on. Well, it's a perplexing question. Dr. Michael Egner is a professor of neurosurgery at Stony Brook University and author of The Immortal Mind. I began seeing in my career patients that didn't fit the materialist picture. So where do our thoughts come from? What exactly is controlled by the neurons and processes in our brain, and what is not? And what do near-death experiences tell us? She said, I watched the whole surgery. She described the music they were playing in the operating room while she was brain dead. The existence of the human soul is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best modern neuroscience. This is American Thought Leaders, and I'm Yanya Kelly. Michael Egner, such a pleasure to have you on American Thought Leaders. It's a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So many of us believe, even those of us who are religious, that our consciousness sits in the brain and it's a product of these perhaps electrical impulses, neurological connections that are happening in the brain. But you contend that something else is going on. And just, briefly explain to me that argument. We're going to dig into it, of course, a lot further in a moment. We're not the first people to ask this question, to delve into this. There was a neurosurgeon and a neuroscientist named Wilder Penfield back in the early 20th century. He was really the greatest neuroscientist in the neurosurgical profession. And he began his career as a materialist. He believed that everything came from the brain. But he asked this question earlier in his career. He asked, does the brain explain the mind completely?
And he sough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through 40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and research. And at the end of his career, he wrote a book called Mystery of the Mind. And he said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no, the brain does not explain the mind completely. There's an aspect of the mind that is not.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은 되게 그 직설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 자체가 뭐 여기 지금 미국의 사상을 이끄는 사람의 그 토론에 나올 정도니까 뭐 대표적인 사람인데, 많은 그 뇌과학자들이 실은 유물론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영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더 많은 뇌과학자들은 그 저기 영이 없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철학적 소견이 부족해서 그렇다. 엄청 직설적.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의학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 뭐예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골프를 누구랑 칠까? 내가 음악 그 동호회 밴드를 어떻게 할까? 이거지. 인간이 뭔가 이거를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정말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냐면 수술만 하지. 그리고 책에서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방법만 배우지 진짜 인간이 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엄청 직설적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8점권에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기니까 제가 약간만 이렇게 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이 주목하게 된 건 시저예요. 그러니까 발작, 간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뇌에 탐침을 꽂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이제 실험들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뇌에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이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뇌의 어느 부분에 심겨져 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반응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And your body does things that you can't control. And they're called complex partial seizures. And there have been probably 250 million seizures in human beings over the past 200 years. If you just look at the incidence of seizures in the world population. And there's never been a reported case of a seizure causing someone to express reason or free will. That is, there are no mathematic seizures. There's no logic seizures. There's no moral seizures. When people have seizures.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시저라는 게 이제 간질을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게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다 뭐 거품물든 무슨 행동으로 나타나고 뭐 다 하지 어떤 것도 어디를 자극하니까 갑자기 논리적인 말을 갑자기 하거나 수학적인 계산을 갑자기 하거나 이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생각을 포커싱해서 할 수 있는 발작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뇌가 그런 어떤 이성적인 기능을 한다면 어딘가는 논리적인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우기를 이성은 뇌의 통합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뇌과학 배우면 이게 뭐 이성이나 이거는 다 통합적으로 배운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과학자로서 모든 것들을 체계적인 그 시스템들을 보면 통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모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뇌가 우리는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뇌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걸 해준다고 되겠어? 그거는 정말 이 엘리먼트리 수준에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느냐? 통합적으로. 그럼 통합이 뭐냐? 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결국은 그런 용어로 모든 걸 떼운다 이거. 용어로 모든 걸 떼운다. And they're awake. They may. There's overwhelming evidence, neuroscience, of the evidence of the soul. So I think you've given me some of it already today, but overwhelming. Why overwhelming? There are about 20,000 people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walking around with implanted deep brain stimulators.
And deep brain stimulators are put in by neurosurgeons for people who have problems like Parkinson's disease or essential tremors, where they have severe tremors, or people who have depression. And you can put electrodes deep into the brain and a stimulator implanted under the skin that stimulates the brain, usually at a frequency of about 60 hertz, 60 times a second, although sometimes it's even more frequent. And that can help brain function. That can make the brain work better. So people with Parkinson's disease sometimes are helped by that. So we get 20,000 people with these brain stimulators implanted. There's not a single report in the medical literature that I'm aware of that kind of stimulator ever evoking reason or free will. There's been a lot of research done on patients with split brain surgery. There's also been some observational studies of people who were born as 그래서 이제 이 뇌 자극, 우울증이나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뇌 자극을 위한 그 전기 신호를 주는 거를 삽입한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그거를 했다고 이성적인 부분이 개량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 어느 파트에 영향을 준다면 분명히 이성적인 파트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게, 자기가 이렇게 그 무신론자의, 그러니까 에이시스트에서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회의를 갖게 된 게 뭐냐면 8,000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뇌에 많은 부분이 없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뇌 척수액으로 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뇌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3분의 1만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이제 무슨 몰래 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 아이는 빨리 죽을 거예요, 이 아이는 못 살 거예요 하는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뇌가 다가 아니라, 만약에 뇌가 정말 인간의 본질이라면 그러면 뇌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쨌든 외형적인 형태에서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에 사고를 잃었는데도 똑같이 사는 사람들.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뇌가 결국 인간의 어떤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Twins were conjoined at the brain. And what's happening inside the brain at the moment you have a thought. Like we do brainwaves, and brainwaves, you can kind of correlate them in very rough ways to thought. But he wanted to know down to the millisecond, at the moment you have this thought, what's your brain doing? So he did some very ingenious experiments to look at that. And he found in his most famous experiments in the neuroscience community, these Leiden experiments are very famous, that when you have a desire to do something, there is a brainwave that happens about half a second before you.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라이벳의 뭐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거는 뭐 뇌신경하고 뭐 다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리벳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참가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오른손이나 이제 왼손이나 네가 아무거나 들어라. 그때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때나 네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라. 그래서 뇌파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관찰을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시작할 때, 만약에 오른손을 든다. 그러면 오른손을 이미 들기 몇 미리세컨드 앞에 뇌파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기 전에 실은 어떤 손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걸 찾아보시면 알지만 최근 논문까지 동물 뭐 별의별 거를 최근 한 20 몇 년까지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한 100년 전 실험인데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최근에 그게 맞는지를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뇌파 시그널이 먼저 나타나고
어떤 뭐 여러 가설로 해봤는데 그 반복 그래서 이거는 뭐 논문을 최근 논문도 찾아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동하기 전에 그래서 나의 내가 손을 들어야지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하기 그 생각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 생각을 해서 손을 들기 직전에 이미 나의 그 모토를 움직이는 또 다른 시그널이 먼저 작동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럼 거부할 때는 어떠냐? 거부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이거를 당하기 싫을 때 하는 행동은 그 우리가 그 저기 이제 예비 포텐셜이라고 하고는 그 포텐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는 건 즉각적이에요. 내가 거부하는 거. 근데 내가 하려는 건 미리 뭔가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만 봐도 인간이 뭔가를 하려는 거에는 단지 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몸을 움직여주는 어떤 시그널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하나 이제 과학적인 이게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하여간 지금까지도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그게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설입니다. 어쨌든. My hand, the other girl says you're touching my sister's hand. 아. They 그리고 여기 이제 share some 샴쌍둥이 more 연구예요. with each other's friends. They can share emotions, and they seem to share memories to some extent. But as far as we know, they don't share reason and free will. First of all,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They get into fights. They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ings. And they can do som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그러니까 결국 that 방금 본 can 거는 do some, 이제 그 샴쌍둥인데 뇌가 그냥 하나예요. 샴쌍둥의 뇌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같이 느껴요. 그래서 엄마가 얘 손 잡아주면 반대 애가 엄마 손 잡아줘서 고마워 이런단 말이에요. 다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의지는 달라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한 뇌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뇌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임사체험. 그래서 and it's 우리는 kind of 이제 implicit in the way people 결국 사람들이 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임사체험을 연구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 말은 뭐냐면 샘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의 그 과학적인 결과는 뭐냐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착각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결국 이제 8,000명 이상을 하면서 임사체험자들을 많이 보게 됐고 항상 과학에서 뭐래냐 그러면은 실험을 이제 해요. 임사체험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대상자 어쨌든 찾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폐소생술 해서 뭐 살아나든 미리 어떤 셋업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죽게 되면 뭐 우리가 살리는데 그때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캐비넷 위에 무슨 뭐 미리 비밀 어떤 그 정보를 해요. 무슨 시를 넣던 뭐 글을 넣던. 그래서 이제 한 거에는 다 아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수술 장면, 틀어놨던 음악, 대화 내용 이거를 정확하게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영혼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학적으로 했다는 사람은 샘플이 너무 작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가지고 결론을 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An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re's been quite a bit of scientific research on near-death experiences in the West. I believe that there is a core of reality to at least to many of them, I think they're the proper subject of scientific study, the proper object of scientific study. What do they tell us in your mind? The fact that that these things exist, because again, some
the explanation that I've heard is, these are just as, blood flow is being cut off to the brain, there's some, particular electrical patterns happening. And as a result, someone has a fantastical experience. That's it. That's what we're talking I about. think a good way to discuss this is to begin with what is in some ways the paradigmatic near-death experience in modern times. That was of Pam Reynolds. And then I can talk about the implications of that. Pam Reynolds was a woman who, in her mid-30s, was found to have an aneurysm, a major blood vessel at the base of her brain. The aneurysm at the time, this was in 1991, was inoperable through ordinary means, and she would die soon from rupture of the aneurysm. She 네, 그래서 came 이제 to Phoenix 실제적인 이제 in 예들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결국 그 당시에 있던 일들을 다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망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는 얘기들이 자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그대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자기가 너무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o like a brain chemical, whereas endorphins, another brain chemical. But there are four characteristics of many near-death experiences that have to be explained. And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the experiences are very often very clear, very coherent, very detailed. People often have a detailed life review. And brain death doesn't make you better. It doesn't make you clear and coherent. I mean, I've seen thousands of people who had serious brain problems. It doesn't make you think more clearly. But near-death experiences are remarkably clear.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near-death 그러니까 결국은 experiences, 이제 우리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과학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뇌가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은 더 기억들이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참 저희도 뭐 가슴은 어쨌든 아프지만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죽었다가 살아날 때 이 암도 리프로그램이 된다. 걔도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암이 치료되는 것도 한 달쯤 지나서요. 그러니까 리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을 때는 제가 항상 살아날 확률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억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죠. that Morris explanation is the out-of-body experience. That there are at least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people reported in the medical literature who observed things during a near-death experience that they could not have observed in the body. You know, they're on a table, people are pumping away on their chest, and they'll see name tags of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room. There are people in near-death experiences who see things in distant cities that can be confirmed. There's a lot of that. So there are out-of-body experiences that are called veridical, meaning that they correspond to confirmed testing. The third characteristic of near-death experiences, which I think is absolutely fascinating, is that as far as I know, in all of the literature of near-death experiences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there's never been a report of somebody who's gone down the proverbial tunnel and seen a living person at the other end of the tunnel. The people you encounter on the other side are always dead people. And if these were hallucinations or wishful thinking, At least once in a while. yeah, once in a while you 그래서 이제 터널을 지나고 세 번째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큰 사고로 이제 수십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은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못 만나요. 죽은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누가 죽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만 본다.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to your husband or wife who's still living just, because it's not, you're looking for someone to comfort you. And there are well over a dozen reports in the medical literature
of people encountering dead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tunnel that they didn't know were dead. Either they had died like a couple days before the near-death experience and they hadn't been told of their relative's death. There are situations, several, of people in car accidents where multiple people were injured in a car accident and they're sent to different hospitals. And one person will have a near-death experience at a hospital and see another person who was in the car who died at another hospital and they had no way of knowing that they had died, but they don't see the people who lived. And the fourth characteristic of near-death experiences is that they are often transformative. People are different people afterwards. They lose the fear of death. 그렇죠. They're very different. 그래서 임사 체험의 마지막은 결국 심리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훨씬 더 희생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비적 경험은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이 다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분만 쉬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도록 할게요. 5분.